네, 안녕하세요. 강한매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은 불면증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불면증이 체온과 연관이 깊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 코로나 때 이 건물 출입할 때 체온 항상 재서 내 체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36점 한 3도, 4도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들 알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이 하루를 주기로 체온은 위아래로 1도가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졸 그리고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최대치인 이 아침 시간대는 인체가 가장 흥분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흥분을 한다라는 건요, 하루를 활기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부스트, 그야말로 시동을 건다는 건데요. 반면 스트레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코르티졸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더욱 무기력하거나 우울함을 느끼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대에는 이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의 증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멜라토닌은 또한 체온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했죠. 스트레스가 많거나 특히 이제 오후, 저녁 시간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코르티졸의 농도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잠드는 게 어렵게 됩니다. 이게 불면증 중에서 입면장애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가장 농도가 높을 때에는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인해서 체온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아침잠을 업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평소 체온이 낮아져 있는 분들은 새벽에 체온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금방 깨게 됩니다. 이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큰 병을 앓은 이유나 최근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자다가 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학적으로 양적인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하여 양허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열의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이나 양어증으로 인해서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시는 분들은 이 온도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낮에 중심 체온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이렇게 큰 병을 앓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체온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러한 분들을 양허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을 보충해주는 보호 양식을 드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쌩쌩하고 체온도 높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양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열감을 느끼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건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양허증 환자분들은 다리에 위치해 있는 족삼리나 양릉청 같은 혈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양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고 수면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밤에는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겠고, 낮에는 중심 체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운동을 하시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족삼리나 양릉천 혈자리를 자극해서 양적인 에너지를 더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체온이 높아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불안 혹은 열성 질환 등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해서 체온이 높아져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면, 잠에 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5시쯤에 체온이 가장 높았다가 그때부터 점차 감소하면서 체온이 감소하면서 잠에 들 수 있는 체온,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체온이 유지되고 코르티졸도 유지되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에 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50대 이전에 젊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입면장애, 잠드는데 어렵거나 불면증은 이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열감으로 인해서 혹은 열이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잠들기 어려운 이런 불면증을 간열증 혹은 심열증에 의한 불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금원시대의 유명한 의가였던 이동원 선생은요, 밤에 잘 때 편안치 않은 것은 두꺼운 이불을 덮음으로써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허니 땀을 빼고 두꺼운 이불을 버리고 얇은 이불로 갈아서 쓰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을 쓰는 것이 오히려 잠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알려왔던 것이죠. 더위를 잘 타시거나 평소 열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혹은 자다가 더워서 깨거나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체온을 낮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 밤에 잠들기 전에 체온을 낮추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밤 시간대에 미온수로 샤워를 해주시면요, 인위적으로 체온이 훅 떨어지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잠드는 걸 더 방해할 수 있겠죠. 반신욕이나 족욕동을 통해서 가볍게 체온을 낮춰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승모근 있죠. 승모근의 위쪽을 가볍게 지압해 주시는 것도 체온을 조금 낮추면서 호흡이 완화되게끔, 그리고 몸이 안정되면서 잠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체온이 일주기에 따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수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밤 시간대에 체온이 너무 높지 않게끔 하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내가 추위를 많이 타거나 새벽에 좀 일찍 깬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낮에 체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반대되는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평소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